안녕하세요. 저는 가족들이 많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던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대학도 들어가지 않고 곧장 회사 생활을 시작한 저는 시부모님을 포함해 서방님이며 여러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화목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며 시부모님은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서방님이나 동서는 저의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거친 성격 탓에 연애에 번번이 실패하던 서방님은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종종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저와는 여러모로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서방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축하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서방님,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서방님보다 형이고 연장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는 거는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남편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서방님이 입 닫고만 계시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마음이 안 좋네요. 형수, 저도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이 그간 저한테 해왔던 걸 생각하셔야죠. 저도 이번만 참지 못하고 화낸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쌓였던 거 폭발한 거라고요. 왜 제 입장을 다들 고려 안 하고 저만 잘못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말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런 문제에서 가족이라고 무조건 좋다 좋다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조언도 해주는 게 진정한 가족인 거잖아요. 저는 서방님이 남편이 하는 말보다 그 의도를 좀 캐치해 주셨으면 해서 그랬던 거예요. 알죠? 그런데 이미 제가 결혼한 마당에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형수도 그래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집사람이랑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형이 잔소리 좀 안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죽하면 제가 술 먹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겠습니까? 저 아무 데서나 화내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솔직하게 말을 해보세요. 서방님, 단지 결혼할 때 혼수 같은 거 하나도 안 해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에 말했던 것뿐이잖아요. 그것도 남편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던 것뿐이고요. 그 얘기 전에 듣고 나서 조금 더 신경 쓰라고 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던 건데 다짜고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무슨 경우예요?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형수, 처음 형이랑 결혼했을 때 하신 말씀 저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이좋게 오손도손 화목한 가정 꾸리고 싶다면서요. 친척들이며 가족들이며 모여서 함께 놀고 그랬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러고 싶으면 저한테 지금보다 더 잘하셔야 될 겁니다. 늙음하게 결혼한 마당에 저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왜 그러시냐고요. 이미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그렇다 쳐요. 그런데 술집에서 일하던 여자니까 걱정할 만은 하죠. 가족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만하잖아요. 잘하라는 얘기예요. 잘하라는 얘기. 서방님 생각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혹시나 사과할 마음 생기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남편도 절대 서방님이랑 얘기 안 한다고 하고 서방님도 얘기할 마음 없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속이 많이 상해서요. 사과를 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 형이어야죠. 저는 절대 사과할 마음 없고 형한테나 먼저 손 내밀라고 하세요. 그런다고 해도 제가 받아줄까 말까라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술만 먹으면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서방님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류계 종사자였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노발대발에 저와 남편도 반대했지만 서방님의 고집은 꺾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동서가 될 여자는 모아둔 재산도 없었던지라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속행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티를 어머님이 냈었던 걸 남편이 전하자 바로 주먹을 휘두르며 난리를 친 서방님이었던 거죠. 여보, 내가 서방님한테 얘기해봤는데 서방님은 사과할 마음 전혀 없으시대. 자기가 주먹질한 거 후회도 안 하신다고 하고 나도 나름 잘 중재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네.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어차피 동생 어릴 때부터 원래 고집 셌고 내 말이며 엄마 아빠 말이며 하나도 안 듣는 애였으니까. 당신이 중재해 준 건 고마운데 될 것 같진 않았어. 됐을 놈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여자랑 결혼을 안 했겠지. 그 나이 될 때까지 결혼 관심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애 딸린 유부녀랑 결혼을 할 줄은 누가 알았냐고. 맞은 눈은 괜찮아?
회사도 가야 되는데. 괜찮아. 뭐까짓 거 안 데끼고 눈병 걸린 것처럼 하고 있으면 그만이지. 그보다 내가 말했던 거는 알아봤어? 엄마가 나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던 거. 아, 동서 뒷조사? 하긴 화류계 여성이었다는 것도 솔직히 어머님이 뭔가 꺼림칙하다고 안 했으면 몰랐을 일이긴 했지. 당신 말한 것처럼 친척 중에 경찰 일 하시다가 지금 흥신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파볼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했다가 사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지. 동생이 결혼했다고 하고 그러려니 이제 지나가잔 분위기인데 난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오냐오냐 좋은 소리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악역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 참견하는 게 좋을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답은 그거야. 서방님은 받아들이실까? 혹시나 동서 이상한 거 있다고 해도 계속 믿겠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이야. 동생은 내가 잘 알아. 당장이야 순정남인 척하지만 나중에 뭔가 또 나오면 금방 뒤집을걸? 당장 나한테도 평생 주먹 안 쓰겠다 해놓고 나 이 꼴로 만든 거 보라고. 사람 본질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남편은 서방님에게 얻어맞고도 여전히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친척을 통해 동서의 뒷조사를 했지만 화류계에 종사했었던 것 말고는 더 밝혀진 게 없었죠. 결국 조사를 포기하게 됐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동서는 저희 가족으로 어느 정도 녹아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워킹맘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데다가 남편과 저의 수입 역시도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 열등감을 언뜻언뜻 비치는 데다가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동서였죠. 마침 저의 아들들과 동서의 아들도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무슨 수를 썼는지 학부모 회장 직위를 맡더니 교육에까지 참견을 해댔고요. 형님, 요즘에 애들 성적이 점점 떨어진다면서요? 자율학습이니 뭐니 말만 거창하지 결국엔 애들은 돈 퍼부으면서 좋은 선생 붙이면은 해결되기 마련이라니까요?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돼. 다들 각자 방식이 있는 거잖아. 우리 애들 교육 방식에 맞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조카가 걱정돼서 그런 거죠. 가족끼리 서로 챙겨줘야 한다면서요? 형님이 제 결혼할 때 많이 신경 써주셨잖아요. 제가 좀 서운할 정도로 과하게 신경 써주시고 말이죠. 무슨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운한 게 있다면 풀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교육은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알아서 하겠다는 거고. 애들이 기 눌려서 사는 거 안 좋다면서 알아서 하게 하라고 하셨죠? 과외 붙여서 우리 애 성적은 쭉쭉 올라가는데 성적 떨어지고 계시지 않나? 그런 거 생각하면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지. 에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랑 다르시네. 제가 화류계 여성의 애까지 딸려 있다면서 참견하고 싶다고 하셔놓고선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게다가 돈 많이 쓴다고 걱정까지 하시고 아유, 오지랖에 참견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돈 많이 쓰면서 교육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서방님 수입도 한정적이잖아. 그게 걱정돼서 너무 부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뜻이었어. 과외 비용으로만 몇백만 원 쓴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은연중 저희 깔보시는 거예요? 깔본 게 아니라니까.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 듣는 게 있다고요. 형님이 예전에 저 조사하신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하시길래 거둔 것뿐이야. 어디서 뭘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적어도 그 일엔 관여한 적 없어. 형님이 아는 친척 중에 흥신소 쪽 하는 분 있다던데요? 남의 결혼 파탄 내려고 별의별 짓 다 했던 거. 그간 말 안 했어도 저 아직 안 잊었거든요. 동서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정확하게 얘기할게. 솔직히 서방님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 마음이 좋지 않았어. 술집에서 일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애까지 딸려있던 상황이잖아. 현실이라는 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현실이 뭐길래 다른 사람 인생에서 이래라 저래라 참여까지 하면서 나서시냐고요. 제가 형님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하면 기분 좋겠어요? 저도 한번 파봐요? 나는 과거 깨끗한데? 두려울 거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제 과거는 더럽다는 이야기인가요? 얘기하는 게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과거에 동서가 뭘 했는데?
동서 입으로 그럼 대답해봐. 남들한테도 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애한테도? 형님, 은연중 사람 깔보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거 느껴지니까 제가 이러는 거라고요. 나는 동서 깔본 적 없고,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동서 볼 때마다 반찬 만든 것도 챙겨줬어. 서방님 갖다 드리라고 보약 같은 것도 주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물질로 챙겨주면서 영향력 확보하려는 거 훤히 보이거든요. 형님, 저 학부모 회장이에요. 학부모 회장이 많은 사람들 통솔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자리인 건 아시죠? 이런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다.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게 다 보인다고요. 제발 제 앞에서 얕은 수 좀 쓰지 마세요. 남편이랑 내가 좋게 들어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언제까지 참고 살 줄만 알았지? 동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윗사람이 맞는 건지 헷갈리나 봐? 왜요? 위인이라도 되세요? 제가 존경이라도 해드릴까요? 절 먼저 모욕한 사람인데 당연히 저도 갚아야 하는 게 세상 법칙이죠. 남한테 칼질했으면 자기도 칼질 당할 각오는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칼질을 누가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이럴 거야? 형님이 자꾸 인정 안 하시니까 저도 많이 화가 나네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각오하고 계세요. 앞으로 조카 교육에 계속 개입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손아래 동서는 서방님과 마찬가지로, 아니, 서방님 이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뒷조사를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부채감이 있었던지라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식들과 본인의 자식의 성적을 비교하거나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온갖 막말까지도 하더라고요. 애들 성적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는 형님 교육 방식이 끝발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교육 방식이 맞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 없는 돈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애들 교육시키느라 고생이 많은 동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서 형편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서방님 수입도 빠듯할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들 학교에서 생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면담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제정신이야? 학부모 회장이 남의 자식까지 면담할 권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정했어요. 제가 학부모 회장이니까요. 솔직히 형님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윗사람 공경도 못하고 제가 보기엔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훈계를 적절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분명히 자꾸 이런 식으로 선 넘고 잘못된 행동하면 나도 어떻게 나갈지 몰라. 어찌됐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최선을 다해서 훈계할게요. 저는 학부모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솔직히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부모 회장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요.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불편한 일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에이, 좋게 봐주세요. 내 사랑스러운 조카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형님이 좋아하는 그 가족의 의미인 거잖아요. 불만 없으시죠? 저는 아이들에게 학교 생활이 어떤지 얘기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회장이라는 지위를 빌미로 온갖 참견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학업에 방해가 갈 정도로 자주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도 보내는 것을 알게 됐죠. 잘 지내보려고 하는 참견과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트집을 잡는 것과 구분을 못하는 동서의 태도에 지쳤습니다.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에게 참견질을 하며 공부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저였는데요. 여보, 서방님한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동서 말이야. 학부모 회장 한답시고 우리 애들 교육에까지 참견을 하고 있잖아. 애들한테 전화 걸고 메시지 계속 보내면서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스트레스더라. 애들은 그거를 이제야 얘기하고 있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순에 빠졌는지 속이 터진다. 정말. 당신이랑 나 닮아서 그런 거겠지. 애들한테도 우리가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고 가르쳤고. 잘하고 있구만. 어쨌거나
이대로 참고만 있지는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서방님이며 손아래 동서며 내가 가족으로서 많이 인정하려고 그동안 노력해왔던 거 알지? 근데 사람이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고마운 줄 알아야 되지. 왜 호구처럼 취급하고 자꾸 선을 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 근데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1순위잖아.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는 절대 잊지 말자.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애들한테 더 신경 쓸게.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 받았는지 성적 떨어지는 것 같고, 그게 다 동서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정 못하면 차단하라고 하지 뭐. 참. 그런데 애들 말이야. 재수 씨한테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뭔 말이야? 이상한 게 있다니? 재수 씨가 애들 집에 데리고 와서 혼냈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잔뜩 훈계며 잔소리며 자랑질이며 한참 듣고. 그러다 화장실 갔다가 재수 씨가 우연히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나 봐. 그런데 그게 되게 상냥한 목소리였다고 그러더라고. 동생이랑 대할 때는 그런 톤 아닌 거 당신도 알지? 알기야 하지. 그런데 그게 뭐 대수로운 거라고? 그냥 학부모들이랑 통화한 걸 수도 있잖아. 서로 쌈도 싸줬다는데? 고기 먹으러 간 일 있었을 때 과외 선생으로 보이는 사람이랑 쌈 서로 싸줬다더라고. 과외 선생인 줄은 어떻게 알았고? 가끔씩 마주쳤다더라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상하기는 하잖아. 과외 선생이랑 뭔가 썸씽이 있는 거면 가만히 놔둘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실 당신한테 말 못했던 게 있거든. 재수 씨라는 사람이 사실 유부녀일 때 동생한테 먼저 유혹을 한 거였거든. 내가 결혼 반대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재수 씨가 안 믿어줘서 그런 거였고. 와, 그러면 설마 유부녀이면서 서방님한테 접근했던 거라고? 서방님은 또 그걸 받아들인 거고? 이건 엄마랑 아빠는 모르는 얘기야. 동생이랑 나만 알고 있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왜 진작에 안 했어? 알았더라면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반대 더 하셨을 텐데? 동생이 절대 비밀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당신한테도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나도 약속 지킬 의리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으면 동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다시 생각했을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서방님은 정말 어떻게 할 생각이야? 만약 과외 선생이랑 바람난 게 맞다면 이걸 말해야 하나, 두고 봐야 하나 모르겠어서. 글쎄, 우리가 일단은 지켜봐야 할 일 아닐까? 이제 난 동생 그냥 포기하려고. 아니, 아무래도 서방님이 아니라 날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동서 한번 다시 캐볼게. 이제는 뭔가 나와도 나오겠지. 저는 손아래 동서의 뒤를 캐보았고 이번에도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 확인을 해보니 과외 선생과 대낮부터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부터 서로 껴안고 보기 민망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 등등 많은 불륜의 증거를 파악할 수가 있었죠. 동서의 불륜이 확실해지자 서방님을 위하는 마음에 이것을 풀어야 될지 아니면 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지는 다시금 고민이 되었답니다. 그런 제 고민을 끝내버리게 해주는 것은 손아래 동서의 저를 대하는 태도였죠. 애들의 교육에 참견한 것도 모자라서 제 애들한테 손찌검까지 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동서, 지금 미쳤어? 아무리 학부모 회장이라고 해도 남의 애한테 손까지 댈 권리는 없는 거야.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수업 태도며 행실이 영 불량하다더라고요. 물론 증거야 없지만 전 아들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증거 있냐고 따지진 마시고요. 그래서 손찌검을 한 거야? 손찌검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머리 몇 대 쥐어박은 게 다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따박따박 대들면서 애들이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나중에 좋은 고등학교도 못 갈 거고 원하는 직장도 못 가질 거라고 했더니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데 그걸 보고 참고 있어요? 동서, 정말 안 되겠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는 학부모 회장으로서 할 일 했을 뿐이에요. 학부모 회장이기 이전에 제 조카들이기도 하고요. 참, 나중에 형님도 한번 저한테 와서 교육받을 거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산이며 활동계획이며 형님이 보고 숙지해야 할 거 한둘이 아니니까. 이제 윗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거야? 너 진짜 혼나볼래? 너라고 하셨어요?
지금 좀 황당하네요. 사람이 왜 좋게 말을 하는데 좋게 대할수록 자꾸 기어오르지? 기어오르는 건 동서겠지. 나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어. 서방님이 동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믿고 이렇게까지 나대는지 모르겠네. 내가 서방님한테 한번 동서가 하는 행동들 얘기해 볼까? 뭔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요. 그이가 절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형님이 뭔 음해를 한다고 해도 통할 사람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해보시라고요. 아참. 그런데 그럴 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럴 때인지 모르겠다니? 애들 요즘 성적도 떨어졌다면서요? 못하면 좋은 과외 쌤 추천해 드릴까요? 일단 저 기분 나쁘게 한 거 사과하시고 무릎 꿇고 비세요. 제 발바닥 핥으면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동서, 지금 어디야? 발바닥은 됐고 내가 다리 몽둥이 분질러 줄게. 그 버르장 머리를 고쳐줘야겠다. 집인데 왜요? 남편도 있는데 머리채라도 잡으시게요? 폭력 쓰고 싶으면 써보시든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오늘 기대하고 있으라고. 형수 이게 다 뭡니까? 집사람이 진짜 바람을 폈다고요? 이거 합성 아니죠? 서방님, 저도 많이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끼리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지만 이런 것까지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배신을 해왔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고요. 야, 너 이거 해명해봐. 이게 다 뭐야? 애들 교육시킨다고 과외 선생 썼더니 쿵짝이 맞아서 이딴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었어. 대체 이게 뭐냐고. 일단은 내 얘기 좀 들어봐. 여보, 나는 진짜 잘못 없어. 잘못이 없긴. 지금 내 눈에 너랑 과외랑 껴안고 있고 뽀뽀까지 갈기고 있구만. 훤히 증거가 있는데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매달려서 나도 하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우리 아들 성적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과외비는 터무니없이 비싸잖아. 그 돈 당신 수입으로 다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나도 하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나도 이런 게 내키지 않았어. 믿어줘. 누가 너 보고 몸 팔아서 과외비 메꾸라고 했냐? 너 진짜 미쳤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술집 년 근본 아직도 그대로인 거냐고. 뭐? 술집 년? 내가 그 말 싫어하니까 하지 말랬지. 당장 취소하고 사과해. 네가 술집 년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런 술집 년한테 먼저 접근해오고 유부녀인 거 알면서도 괜찮다고 한 너는? 넌 깨끗한 사람이니? 네가 깨끗하다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이래? 그리고 호강시켜준다면서? 이 여자보다도 돈 못 버는 주제에 호강은 무슨 호강? 내가 너한테 속아서 결혼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나한테 꼬리친 건 너였어. 내 좋은 시절 너한테 갖다 바쳤더니 내가 이 집 식구들한테 어떤 대우받고 있는지 말을 다 못해. 내가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너한테 시집 왔어? 대답해봐. 이게 호강시켜주는 거냐고.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오늘 죽어보자. 놔, 이거 놓으라고. 이 미친놈아. 머리카락 놔. 동서, 지금이라도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빌어. 야, 보고 있지만 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리든지 해봐. 네가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구경이나 하고 있니? 빨리 말리라고.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는 좀 더 호되게 혼나야 되겠다. 서방님, 나중에 화 가라앉으면 남편이랑도 한번 얘기하세요. 남편이나 저나 계속 서방님 걱정하고 있으니까. 형수, 제가 나중에 사과할 테니까 일단 나가 계세요. 제가 인연이랑 풀 대화가 아주 많은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서방님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는데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이 심상치 않은 느낌이라는 걸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동서는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와서는 저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면서 울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간 일이 있었는데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눈까지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퉁퉁 부은 얼굴로 서럽게 울어대던 동서. 결국 서방님에게 이혼을 당해 쫓겨나게 되었고 서방님은 가족들 모두에게 사과를 하고 지난날을 반성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게 된 서방님. 아직은 가족들과 서먹하고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차차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성질 난폭한 서방님이고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 저와 가족들의 생각이니 앞으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